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오늘도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돌면서 지금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죠. 특히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두 캠프의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두 후보의 막판 표심 전략은 무엇인지 양측의 캠프 관계자와 함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영환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각 당에서 어떻게 판세를 지금 보고 계신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오차범위 안팎을 넘나들면서 선거 캠페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일단 문재인 후보가 우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한 것을 매우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와 같은 흐름은 앞으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좀 벌려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뭐 지금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일상에 편안하게 전념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국민적 열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열망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적임자로서 정권 교체 적임자로서 문 후보가 그래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권 교체 열망층이 직결하면 할수록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결국 투표장에 가서 누가 그렇죠. 투표를 하느냐가 문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선 저 YTN의 자막 처리가 잘못돼 가고 있다. 어떤 게 왜냐면 잘못됐습니까? 지금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는 예. 1년 동안 대세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한때는 한 60% 정도의 당선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한 10%밖에 안 됐고 예. 그게 지금 40% 올라간 거거든요. 추세를 봐야 된다. 그런 건데 그걸 자막으로 해가지고 뭐 마치 당선 가능성이 저쪽에 큰 것처럼 하는 거는 조금 왜곡 가능성이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예. 더할 나위도 없이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오차범위에서 좀 뒤지는 걸로 나오는 것이 저희한테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또 분발할 수 있고 예. 또 우리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저 그냥 금방 선거가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벽보는 13개가 지금 붙어 있는데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강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양강이면 필승입니다. 우리는 양강이 되면 왜 필승인가? 양강이 되면은 1번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수층, 개혁적 보수층, 애국적 보수층들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 보수는 지금 확장성에 의해서 문재인은 갈 수 없고 안철수한테는 올 수 있는, 즉 선거는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을 못 찍고 안철수 때문에 안철수를 찍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양강이 구축되는 한은 승리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드리죠. 지금까지 판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좁혀지기는 했지만 역전되지는 않았다는 데 의미를 두실 거고, 지금은 역전되지는 않았지만 역전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의미를 두실 것 같은데, 판세의 추이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지난주 TV 토론, 오늘 TV 토론이 있습니다만, 지난주 TV 토론을 통해서 과연 대통령감이 누군가, 극단적인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권의 국정 실패로 인해서 무엇인가 나라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권 교체 열망층의 입장, 그리고 빨리 국정이 안정돼야 되겠다라는 중도 보수층의 바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은 그 점에 있어서 TV 토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문 후보가 대통령감답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권 경험이 있는 119석의 제1당의 후보이다라는 점이 안정감을 주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은
39석의 미니 정당으로서 39석의 미니 정당의 집권이 되면 국정이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유권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정말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나라가 좀 혼란이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고 그리고 나라다운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어느 당 후보가 가장 적임이냐라는 판단을 한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문재인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캠페인과 그리고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확고하게 확장시키고 또 지지도를 더 높여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저는 말씀은 그냥 정치인들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발상이 아니라 정치인의 발상, 여의도식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의석이 39석, 안철수 후보가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39석이라는 걸 몰라서 지금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그런 의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발상을 했더라면 지난 양강구도로 있는 야당이 둘로 나오는 선거에서 어떻게 27.64%의 지지를 국민의당에다 줬겠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보가 13개가 붙었습니다. 막 강력한 후보가 5명이나 있는데 그것을 양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는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든지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든지 어느 당과 합쳐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정치인의 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따르고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왔지만은 지금은 국민들이 인공지능 이상의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양강으로 좁혀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누구를 뽑아야 미래로 갈 수 있는가, 누구를 뽑아야 깨끗한 후보인가, 누구를 뽑아야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가 어떻고 TV 토론, 이게 아주 소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과거하고 미래하고 싸우고 새 것과 낡은 것이 싸우고, 그리고 적폐청산하고 국민통합이 싸울 때 뭐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근데 부분이 지금 투표 잠깐 전략과 말씀하신 관련됐는데요. 것처럼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은 벽보에다가 당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당이 집권했을 때 국민들이 혼란을 걱정할 수 있다라는 요소를 가리기 위해서 당명을 가린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사실은 이 민주정치 기본은 뭐 여의도가 됐던 국민적 셈법이 됐던 가장 기본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의 기본은 뭐냐면 정당 책임 정치입니다. 그 정당 책임 정치를 스스로 부인하면서 무슨 뭐 미래다 과거다 이런 식의 인위적인 프레임이 오히려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종의 얕은 꼼수랄까, 꼼수 정치 같은 걸 국민들이 다 읽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예. 그 로고를 사과를 쓰고 있는데 썩은 사과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애플 컴퓨터에다 지금 항의할 것 같습니다. 사과는 모름지기 이거 하나로 돼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선거 포스터가 똑같았습니다. 신익희, 조명옥부터 박정희, 김대중, 박근혜까지 정면을 바라보면서 배실배실 웃고 있는 뽀샵한 사진 가지고 선거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역동적인 사진을 썼습니다. 손을 들고. 그리고 3번이 국민의당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꼭 국민의당으로 써야 된다는 게 어디 헌법에 나온 겁니까? 또한 우리는 이것을 어깨띠에다가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를, 국민이 이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다른 것입니다. 파격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 정치를 바꾼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걸 도전할 때는 밤잠을 설치면서 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국민들한테 우리가 바꾸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13장의 포스터가 있지만 우리 후보만이 손을 들고 있고 손이 잘려 있지만은, 그리고 그런 국민의당을 생략했지만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자, 재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뽀샵을 하고 안 하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마디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다 피하고 왜 이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가렸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적이 답변을 없어요. 피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엉뚱한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약간 다른 문제인데 애플에 그 마크가 썩은 사과라고 했는데 그 썩은 사과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 아담과 이브의 그 사과인데 그 호기심에 대해서 한번 배 물어 먹은 그런 의미로서 끝없이 창조와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마크로서 쓴 것이지 그걸 썩은 사과라고 아니, 표현했듯이 내가 썩은 사과라고 포괄한 건 지금 잘못된 거죠. 아니 뭘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제 말씀은 자, 제 얘기를 들어 끝까지. 그렇듯이 우리 김 의원께서 애플의 로고 자체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듯이 지금 본인의 주장도 여의도식이니 뭐 국민부법이니 하지만 가장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떠나서 기본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을 지켜야 될 부분은 정당의 후보라는 것이죠. 바꿔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자막에 잠시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남의 당의 포스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방식대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방식대로, 안철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이걸로 가면 됩니다. 왜 남의 당의 포스터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시비를 겁니까? 남의 당 포스터를 자, 알겠습니다. 자, 포스터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책임 정치의 원리를 얘기하는 예, 거예요.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포스터가 아닌 다른 얘기라는 그렇죠. 걸 아실 것 같고요. 자, 이제 투표율인데요. 20대, 30대 지지층과 50대 이상 지지층이 다르다 보니까 과연 투표율이 어떤 투표율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전략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뭐 세대별로 굳이 구별할 생각은 없고요. 아하. 국민 그 전 세대 전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최초의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컨셉과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조사상의 약세로 나오는 5060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획기적인 그런 그 정책적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그 단순히 그냥 60대를 노인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50 시대와 60 시대를 한데 묶어서 정년 퇴직 이후에 그 세대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새로운 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그 개념과 포지션으로 타켓형 그 정책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5060 정책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세세하게 그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50대, 60대를 그냥 다른 지금까지는 뭐 노인층의 일부 포함시키기 이런 게 아니라 60대도 신중년에 포함시키겠다. 네. 그 내용이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못하고 네.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율과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남의 유권자들은 지금 전략적 유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 결론은 나 있는데 표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출을 하게 되면 선거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 유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략적 선택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찍을 데가 없고 일단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대구 경북과 충청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지지율이 우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박빙이니 오찬이 하는 문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호남이 뭔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면 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를 찍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호남은 뭐 단언하건대 7대3 내지 8대2로 한쪽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고 짧은 시간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파 패권 이것 때문에 나라 망했고 최순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파 패권하는 정당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략적 선택하고 전략적 유보하는데 이것이 투표장에는 전략적 투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슨 투표율이 20, 30대가 높고 뭐 낮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은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이념적으로도 이것이 극복이 돼야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싸우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갈라져서 이것이 얼마나 큰 적폐를 형성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이거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이 갈등은 봄비가 내리듯이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20, 3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서 정권 교체로 가 있는 지금 그 문재인 후보로 가 있는 지지층들이 서서히 분화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 20, 30대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를 지금 20일 동안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금 이제 반론하시죠. 말씀은 뭐 번드러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호남에서 이미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사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서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저 안철수 후보보다는 그 제1당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경륜이나 또 준비에 있어서나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그 대통령과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적자이고 적통 세력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지금 서서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호남에서 생각하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10% 이상 안철수 후보와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 10%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희들이 한 7대3 정도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결국은 유세할 왜냐하면 것이다.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 반역자라고 그 매도했던 그런 세력들이 일부 지지를 얹고 있고 이런 층하고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서서히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새정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새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지역 감정을 누구보다도 조장을 하고 그리고 흑색 선전을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민들께서는 유권자들께서는 오늘 아침 알겠습니다. 신문 보면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남에서는 그 국민의당에서는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뭐 7대3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착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선거운동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런데 본인의 일방적인 예, 생각이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우리 말씀 들으면서 문재인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을 찍는다. 그런 말씀 맞으십니다.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하는 거 정권 교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로 하는 것은 정권 연장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권 교체고 우리 촛불 먼저 주장했고 탄핵 먼저 주장했고 탄핵 의결했고요. 촛불 그랬든 민주가 끝까지 안 했잖아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런데 이런 정당을 우리는 정권 교체고 니들은 정권 연장이다. 이 정권 연장이라는 말이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만이 정권 교체라는 독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정의, 우리만이 양심, 우리만이 촛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진영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국민이 다시 패권으로 개파로 진영 논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이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들은 예. 문재인과 안철수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정권 교체인가? 우리는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은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지금 정권 연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뭐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요. 지금 이 얘기를 우리 30초씩 더 듣는 게 낫겠네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주장도 본인의 착각이고 본인의 독선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아무리 본인이 주장을 하시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판단으로 아마 국민들께서 더 판단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마치 본인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영환 의원이 아니고 김영환 전 의원입니다. 예, 불행하게도 지난 총선거에서 낙선을 해가지고 뭐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둘 다. 근데 누구로 가는 것이 미래로 가는 정권 교체인가, 누가 국민 통합을 위한 정권 교체인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것을 정권 연장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를 자꾸 덮어 씌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 정권 교체와 연장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적폐청산이 있습니다. 이 국민을 적폐로 몰면서 어떻게 표를 얻어서 당선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지. 그걸 찍는 우리 그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적폐 청산 세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권 연장 세력이다. 이것이야말로 네거티브의 네거티브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요. 예, 거기에 적폐청산 그 부분은 꼭 예, 말씀하고 예, 싶으시죠? 예, 예, 예. 차라리 그럼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네, 예. 정리까지 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지금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흑색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국민을 갖다 적폐청산이라고, 적폐 세력이라고 했습니까? 적폐 세력이라고 한 적은 없죠. 적폐라고 하는 것은 부정부패와 부조리와 그리고 기득권 세력, 이런 것들이 그 적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벌의 그 독점 구조라든지, 그리고 언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개혁, 재벌개혁, 사회개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온 국민을 갖다가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자기적으로 편을 가르고 흑색선전을 하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적폐라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계층에서는 적폐 세력들이 실제 그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 반역자라고 매도한 사람들이 저 안철수를 지지하겠다고 그랬고, 또 저 촛불 광장에서 그걸 반대하고 예. 탄핵을 반대했던 예, 세력들이, 사람들이 그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침소봉대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해도 그분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걸, 그것을 적폐 세력이니까 그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적폐 세력 왜 정당이라고. 지지하느냐를 유권자들에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제가 줄 수 하나 있도록 예를 하나 하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죠. 이런 말씀 드리고 그분들이 싶지 왜 않은데, 지지하는지를. 예, 저는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전인권 가수가 저희를 지지한다는 걸 아마 조금 어디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폭탄에 댓글에 그 뭐 10만 후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가 있는 이렇게 것이죠. 해가지고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 그냥 그런 위대한 그런 양심이고 정의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댓글의 대상이 되고 문자 폭탄이 대상이 되고 나중에 블랙리스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진영 논리, 예.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안철수 알겠습니다. 지지자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전 의원님, 전병헌 의원님, 제가 더 듣고 싶은데요.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면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더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영환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